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중년회관입니다. 오전 7시. 이제는 더 이상 출근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울리던 알람 소리도, 출근길 붐비는 지하철도 더 이상 내 일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퇴를 맞았습니다. 혹은 은퇴를 앞두고 있죠. 한편으론 시원섭섭하고 한편으론 막막합니다. 이제 뭘 하지? 내가 뭘 좋아했더라? 시간은 많은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정과 일터에서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동료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사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취미생활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어디 멀리 갈 필요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처럼 가볍게 영상을 한 편 보는 것부터가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후에 하기 좋은 취미생활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취미들. 이 중에 당신에게 딱 맞는 활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걷기 모임 참여. 가벼운 발걸음, 무거운 마음을 비우는 시간. 은퇴 후 하루 중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고 갈 곳도 없다면 그저 시간에 떠밀려 하루를 보내게 되죠. 이럴 때 하루의 시작을 조금 바꿔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특히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다면 걷는 재미는 2배가 됩니다. 동네 걷기 모임,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 심지어 동네 걷기 앱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김정아 씨는 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걷기 동아리 모집 전단지를 보고 그냥 나가봤죠. 그렇게 시작한 걷기 모임이 어느덧 1년. 지금은 매주 3번 함께 걷고 웃으며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걷기는 가장 저렴하고도 효과적인 정신건강관리법이라고.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우울증 위험은 40%나 낮아지고 수면의 질도 확연히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을 향해 누군가와 나란히 걸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중심이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첫 취미는 한 걸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커피 핸드드립 배우기. 향기로운 하루를 여는 나만의 루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 아닌 이젠 내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은퇴 이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길고 조용합니다. 그 공백을 채워주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루틴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추천하고 싶은 취미, 바로 커피 핸드드립입니다. 핸드드립은 단순히 커피를 내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이 천천히 떨어지며 커피가 우러나오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일. 그 속에서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고 생각도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년퇴직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김선우 씨는 매일 아침 핸드드립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출근하느라 커피도 대충 타 마셨는데 이젠 커피 내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시작도 어렵지 않습니다. 3만 원 이하의 스타터 키트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유튜브에는 수많은 무료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두의 향을 고르는 일, 내 취향에 맞는 물 온도를 찾는 일,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더 잘 아는 과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단순한 손동작이 반복되는 루틴은 심리적 안정에 탁월하다고요. 특히 아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세팅하면 우울감과 외로움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나를 대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아침이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3. 유튜브 채널 운영. 기록이 추억이 되고 추억이 힘이 되는 시간. 나도 유튜브 해볼까?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60대 이상 유튜버 수가 매년 2배씩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는 이제 젊은이들만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 쌓아온 경험과 취향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간 63세 이한수 씨는 텃밭 가꾸는 일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구독자 10명도 안 됐지만 지금은 3,000명 넘는 사람들이 매일 그의 영상을 기다립니다. 영상 제목도 정겹습니다. 할배네 고추가 익어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가지 튀김 해봤어요. 그의 영상에는 웃음과 평온함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촬영하고 간단히 편집하고 한 줄 설명만 덧붙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잘 찍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올리는 것, 그리고 진심이 담긴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요리법을 공유하고, 어떤 분은 반려묘와의 일상을 기록하며, 어떤 분은 손주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올리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록하고 나누는 행위는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느낌은 은퇴 이후 느끼기 어려운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시켜줍니다. 혹시라도 내가 뭘 하겠어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일단 한번 찍어보세요. 그 장면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고 당신에겐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4. 봉사활동 참여. 누군가를 위한 일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 퇴직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쓸모없음에 대한 허전함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생각보다 깊은 공허감을 남깁니다. 이럴 때 삶에 다시 의미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 도시락 나눔, 보육원에서 책 읽어주기, 공원 정리, 소외된 이웃의 말벗 되어주기처럼 4시간, 12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65세의 조 여사님은 퇴직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겼죠. 아침마다 도시락 싸들고 어르신들 찾아가면 고맙다고 손 꼭 잡아주실 때마다 제가 더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조 여사님의 말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은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게다가 봉사활동은 인간관계를 넓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알아가고 위로하며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지관, 종교기관, 지자체 홈페이지 혹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VMS 같은 봉사 플랫폼을 이용하면 나에게 맞는 활동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삶의 만족도를 2배 이상 높이며 심리적 고립감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당신의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희망이 되고 그 사람의 미소가 당신에게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악기 배우기. 손끝에서 피어나는 두 번째 인생의 선율. 기타 한번 배워볼까? 젊었을 땐 피아노 좀 쳤었는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한 번쯤을 진짜 지금부터로 바꿀 시간입니다. 악기 배우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두뇌 활성화, 손 운동, 정서 안정까지 돕는 은퇴 후 최고의 뇌건강 운동이기도 합니다. 퇴직 후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58세 정병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드 하나 제대로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성취감. 회사 다닐 때 승진할 때보다 더 짜릿해요. 지금은 가족들 앞에서 애닉비도 연주하고 작은 모임에서 라이브 공연도 해볼 만큼 달라졌습니다. 악기라고 해서 꼭 어렵거나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우쿨렐레처럼 작고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소리도 맑고 코드도 단순해서 입문용으로 제격입니다. 심지어 유튜브 무료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습하는 그 집중의 시간입니다. 악보를 보고 손을 움직이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악기 연주는 치매 예방과 우울감 해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손끝 감각과 두뇌 활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연습은 뇌 건강 유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배운 악기는 어릴 때 배운 악기보다 느릴 수는 있지만 느린 만큼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방 한켠에 기타 하나, 피아노 하나 들여놓고 나만의 음악 한 곡을 연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6. 가드닝 텃밭 가꾸기 흙과 함께 숨쉬는 치유의 시간.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그 짧은 순간 흙 냄새와 햇살 속에서 내 마음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드닝 또는 텃밭 가꾸기는 은퇴 후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치유형 취미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에 사는 62세 송용자 씨는 퇴직 후 마음이 너무 허전해 베란다에 화분 하나를 들였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 지금은 상추, 쑥갓, 방울토마토까지 키우며 작은 도시 농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신기하고 내가 뭔가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참 좋아요. 식물을 키우는 일은 조급하면 안 되고 매일 들여다봐야 하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곧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됩니다. 시작은 아주 작게 해도 됩니다. 베란다에 스티로폼 박스 하나, 상추 모종이나 허브 화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근처 주민센터나 공동체 텃밭 분양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도 많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울증 완화, 정서 안정,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요. 특히 햇볕을 받으며 흙을 만지는 활동은 비타민 D 생성과 심리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달 뒤 쑥쑥 자란 상추로 삼겹살 싸먹는 그 기쁨, 직접 키운 식재료로 식탁이 풍성해질 때의 뿌듯함은 어떤 취미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베란다 한켠 작은 화분 하나 놓고 당신만의 작은 정원을 시작해보세요. 식물이 자라는 만큼 당신의 마음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7. 자전거 라이딩 바람을 타고 떠나는 인생 이막의 여행. 하루에 몇 번이나 바람을 맞고 계신가요?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햇볕도 바람도 계절의 변화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자전거 한 대면 충분합니다. 두 바퀴에 몸을 맡기고 바람을 가르며 달려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걱정도 잊게 됩니다. 화성에 사는 60대 부부 박동수이 복래 씨는 은퇴 후 취미로 함께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 앞 공원만 돌았는데 이젠 주말마다 한강, 화성호, 수원성 주변까지 나섭니다. 같이 땀 흘리고 길가에 피어난 꽃도 보고 이게 우리만의 데이트예요. 자전거 라이딩의 가장 큰 장점은 유산소 운동 힐링 외출의 목적성을 동시에 갖춘다는 점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이다. 조깅보다 부담도 적고 재미는 훨씬 크죠. 시작은 간단합니다. 중고 자전거나 생활용 자전거 하나면 충분하고 근처 자전거 도로만 찾아도 새로운 코스가 매일 열립니다. 헬멧과 장갑 정도만 준비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전거는 혼자 타도 좋고 둘이 타면 더 좋습니다. 은퇴한 부부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도 추천할 만합니다. 함께 달리며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그동안 미처 몰랐던 서로의 생각도 새롭게 느껴지곤 하니까요. 의학적으로도 자전거는 관절에 부담 없이 하체 근력을 키우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자전거를 타는 은퇴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오늘 바람 부는 날 자전거 한 대 끌고 집 앞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 길 위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가벼움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8. 사진 일기 하루 한 장. 나를 담는 기록. 오늘 하루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퇴직 후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느껴질 때 그 흐릿한 시간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진 일기 쓰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딱 한 장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짧게라도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여 보세요. 그게 바로 하루를 정리하고 나를 돌아보는 사진 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창밖에 핀 봄꽃을 찍고 오늘은 마음이 좀 따뜻해졌다. 마트에서 본 특가 딸기를 찍고 내가 좋아하는 건 아직도 딸기다. 이런 짧은 한 줄로도 충분합니다. 66세 이복순 씨는 매일 저녁 스마트폰 사진 앨범에 하루 한 장을 저장하고 짧은 메모를 붙이며 사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기가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고 손녀가 볼 때마다 할머니 작가 같다며 칭찬해 준다고 해요. 이 취미는 돈도 안 들고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사진은 그저 내 눈에 예쁜 것을 담으면 되고 글도 꼭 잘 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날의 기분, 느낌, 생각,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기록이 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글쓰기와 사진을 병행하면 기억력, 자존감, 감정 안정 효과가 크다. 특히 은퇴 후 감정 정리가 어렵고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장 당신만의 기억 앨범을 만들어 보세요. 그 한 장 한 장이 쌓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생책이 완성될지도 모릅니다. 9. 캘리그라피, 손글씨 마이너스 글씨에 마음을 담는 시간. 컴퓨터 자판이 익숙해진 요즘 손으로 글씨를 쓸 일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글씨를 다시 시작하면 마음도 차분해진다는 걸 아시나요? 은퇴 후에는 마음이 조금씩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디다 기댈 곳도 없고 생각은 많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 조용히 앉아 글씨를 써보세요. 캘리그라피나 손글씨 연습은 멋진 문구를 따라 써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나. 마음이 가는 대로 천천히. 이런 문장을 조용히 따라 쓰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위로를 건네는 시간이 됩니다. 62세 이정자 씨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손글씨 영상을 보고 문구점에서 붓펜을 하나 사서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글씨로 손주 생일 카드를 써주고 지인 생신엔 직접 쓴 문구로 만든 엽서를 선물한다고 해요. 글씨는 못나도 마음은 담겨 있잖아요. 받는 분들이 다 감동하시더라고요. 시작도 간단합니다. 붓펜 한 자루와 공책 하나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무료 유튜브 강좌도 정말 많고 캘리그라피 워크북 같은 책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취미의 매력은 글씨체가 달라지는 만큼 내 감정도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도 효과가 크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뇌를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손글씨는 작은 손편지, 카드, 엽서로 이어지며 누군가와의 관계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10분 좋아하는 문장 하나 골라 조용히 써보세요. 그 글씨에 담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10. 온라인 클래스 수강 배우는 즐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머리가 굳는 것 같아. 이젠 뭔가 새로 배우는 게 두려워.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오히려 중년에 더 필요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예전엔 강의를 들으려면 먼 학원에 가거나 비싼 등록금을 내야 했지만 요즘은 집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로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그림 그리기, 심리학, 세계사, 스마트폰 활용법, 영상, 요리까지 인터넷엔 정말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있고 그중 상당수가 무료이거나 소액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61세 김영만 씨는 은퇴 후 클래스 101에서 연필 드로잉 강좌를 수강하면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하루 2시간
연필을 들고 집중하는 시간이 생기니 머릿속이 맑아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은 가족 얼굴을 스케치해 선물도 하고 취미 모임도 생겼다고 해요.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강의 듣는 법, 사이트 가입, 수강 신청. 그런데 막상 한두 번 해보면 생각보다 쉽고 무엇보다 재미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배우는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재미와 성장,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에 부담도 없고 성취감은 더 큽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인지 능력과 정신 건강 상태가 훨씬 우수하다. 꾸준히 배우는 삶은 결국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하죠. 당신의 궁금증, 관심사, 못다한 꿈.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면은 졸업이 없고 중년의 삶엔 더 많은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마음속에 이거 한번 해볼까 싶은 게 하나쯤 떠오르셨나요? 누구는 말합니다. 이제 뭘 새삼 시작하냐고. 그런데요, 지금이야말로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몸이 조금은 느려졌어도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삶을 바라보는 눈도 훨씬 깊어졌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좋아하는 일 하나 시작해보세요. 취미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동네 중년회관은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늘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중년의 새로운 습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 동네 중년회관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